자,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니네들 보는 거 아니니까 빨리 나가. 그 밴드 애들이 탈퇴를 안 해요. 어? 강의가 없어진 지금 벌써 2달 넘었는데. 응? 알았지? 어이 중딩들 빨리 나가. 보지 말라고 이거. 자, 아무튼 우리 4주 동안 지구학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보아서 알겠지만 이 특강의 주제는 뭐라고요? 첫 번째 오체지구,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 이 파트에서 우리 문제가 몇 개 나오니까 13문제 나옵니다. 그죠? 이 13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죽자는 얘기지. 이 부분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봐야 1개 정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2개만 틀리자. 권장사항은 여기인데 뭐 2개까지는 틀려도 쏘쏘. 그리고 여기 혹시 목표가 나는 만점이 목표다. 빨리 나가세요. 아시겠죠? 1개 틀리는 것까지가 목표다. 1개 외에는 다 맞는 게 목표다. 나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최대 목표가 2개까지는 틀려도. 그러니까 여기서 1개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안 틀릴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지? 우주에서 많이 틀리면 막 거의 반띵 날아갈 수 있잖아. 한 3개까지 날아간다고 쳐. 그러면 저기서 1개만 틀려주고 3개 날아가도 원점수가 40은 넘거든? 그지? 너무 내가 장밋빛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표정 봐. 아유 씨발 그 점수만 나오면 저도 내가 이지랄 안 하지요? 아니 실제로 계산상 그렇다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해야 된다?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수업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 이미 모의고사를 보면 한 45 이상 나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빨리 한글 받아서 아주 자습하시면 되고요. 응?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넘겨보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판고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해놓고 기출로 개념 다지기라고 돼 있죠. 이게 작년 건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 EBS 3주 특강 자료예요. 응? 3주 특강 자료니까 나방이야 나비야? 나방 같아요. 나방하고 나비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나방이 잘 보이길래 생물학적 차이는 거의 없답니다. 몸통이 크면 나방이고요. 날개가 크면 나비랍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구분법이고요. 에이씨 이러면 나방이고 그래 안 그래? 아이 진짜 이러면 나방이잖아. 어?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냥 나방이 보여서 서로 뭐 벌레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서 크게 저런 거에 보여. 시골 살면 벌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거미 손으로 잡아서 나가라. 거미 정도면 괜찮지 뭐. 자 아무튼 그 3주 특강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출로 개념 다지기가 3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 단원에 해당하는 나름 심화 문제. 사실은 이게 1, 2년 정도 지금 내가 정확히 1년 된 건지 2년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된 거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아. 요새 말하는 고난도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할 거다? 4주차 때.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두껍게 나간 이 프린트는 3주까지만 할 거고 4주차 때는 다른 프린트로 좀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쌤이 왜 이 지금으로 좀 다른 특강보다 좀 빠르지 시기가. 왜냐면 니네 7월 15일 전에 한 바퀴 돌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응? 7월 15일 전에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7월 9일날 끝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할머니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출로 개념 다지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원래 책 펼쳐져서 이쪽 왼쪽 오른쪽에 있던 거를 프린터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돼버렸는데 뒤에 이제 핵심 개념 정리가 있어요. 바로 뒤에. 그죠? 자 한번 봐봐. 일단 기출로 개념 다지기 많이 본 그림이죠? 그지? 지금 밑에 페이지를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Q1 저기 주제를 봐. 해저지형과 판의 경계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림은 대서양에. 그러니까 이거 니네가 이거 딱 보고 여기가 대서양이라는 거 찾아야 돼. 뭐라는 거 찾아야 돼? 대서양이라는 거 찾아야 돼. 대서양이 어디야?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요 바다를 대서양,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지? 대서양에는 판의 경계 뭐 있습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해야 돼? 그럼 여기는 해령이라고 하는 판의 경계는 판의 발산형 경계니까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화산 활동 일어나고 일단 발산형 경계 꼭대기에 해령 꼭대기에 열곡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곡이 무슨 뜻이야? 해령 보통 여러분들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지? 여기다 그림 그리면 해령 이렇게 그리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해령의 정상부가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수심이 얕아요. 그리고 해령인지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주어진 자료에서 얕은 곳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 아 저거 해령 맞아 확신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열곡은 뭐냐? 이게 열곡이야. V자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V자 열곡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나는 3D로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V자 모양의 계곡이 쭉쭉 줄 맞추고 있다 해서 열곡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면 열곡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열곡, 열곡대. 열곡이라는 말은 열곡대 위에 있는 거, 해령 위에 있는 거를 다 통칭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될 열곡은 해령 위에 있는 거. 열곡대는 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해령이 생길 때 처음에는 땅 위에서 생겼다가 이게 점점점 밑으로 꺼진단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파트에 해당하는 여기를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오기 전에 어떤 형태였느냐 이렇게 지층이 약한 데가 있었어. 이게 나중에 단층면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단층면. 지금은 아직 아닌 거야. 나중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무슨 힘이라고 합니까? 이거 두 글자로 장력. 이 작용하게 되면 이 폭이 넓어진단 말이야. 폭이 넓어졌는데 여기는 약간 끊어지는 측면이 있어. 그럼 얘 따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양쪽이 멀어지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낑겨서 밑으로 푹 꺼진단 말이지.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밀려가 버렸다.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밀려가 버렸다. 그럼 이거 뒤 양쪽으로 밀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뒤꿈치 내는 밑으로 푹 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밑으로 푹 꺼져 버리죠. 상반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무슨 단층 만들어집니까? 이 해령 정상부에는 정단층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 확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끔 이건 이제 조금 오래된 기출에 있긴 한데 이렇게 단층이 나타났고 단층에 의해서 밑으로 푹 꺼진 곳을 땅에 구덩이가 파여있다. 지구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 좀 높다. 땅인데 좀 높은 곳. 마루할 때 루자 써가지고 루자 씁니다. 여기를 지루라고 부르고 여기를 지루라고 부르고 밑으로 푹 꺼진 곳을 지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생각해봐. 지구에서 부서진 애가 지루에 쌓이겠냐? 지루에서 부서진 애가 지구에 쌓이겠냐? 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고수를 올라가? 이런 선지가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요새는 잘 나오는 추세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지구라는 말 나온다고. 한자 들을 게 어려워요. 이거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도 못 쓰겠어. 막 네모가 막 3개 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높은 부분이란 뜻이야. 마루 할 때 구자. 이거는 구덩이 할 때 구자. 해구 할 때 구자도 같은 구자. 알겠어요? 툭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서양 중앙 해경에서는 이런 지형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걸 떠올리자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 자체는 되게 쉬운 주제야. P1부터 P6까지 봤더니 P1으로부터의 거리 어디가 제일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제일 짧죠?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3.95초 나와 있는 P4 지역이 제일 짧죠. P4. 그지? 그럼 P4 자리가 아마도 이 해령에 제일 근접한 곳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요. 양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수심이. 그러니까 시간 봐, 시간. 거기 P4를 기준으로 P3, P2, P1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P5, P6로 갈수록 시간 점점 길어지죠? 선생님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아니면 이제 개방신 당하는 거지. 맞지? 응. 봐봐. 왜? 그래야만 하니까 문제가. 자, 그럼 수심은 P6가 P4보다 깊다. P4가 제일 얕다니까. 그 다음에 P3에서 P4 구간,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냐? 있잖아. P4에. 그죠? 그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라인은 어디가 많다? 무조건 멀수록 많다. P4가 P2보다 나이가 많다? P4 몇 살? 빵살이라고. 해령은 빵살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지금 우리가 한 내용들의 요점 정리가 써 있어요. 음향특심법. 이거는 뭐 이제 뭐 웬만한 중딩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이 간혹 10번 중에 9번은 왕복 시간으로 나오는데 10번 중에 1번 정도는 뭘로 나오는데 도달 시간으로 나오기도 해. 그래서 수심을 잘못 측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눈 부릅뜨고 보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저지형. 자, 해저지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저 탐사 기술의 발달로 바로 위에 있던 그 음향특심법 발달로 해저지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거 미세하지만 간혹 등장하니까 해저 확장설이 나와서 음향특심법이 나온 게 아니라 음향특심법이라는 해저 탐사 기술을, 그러니까 사실은 해저 탐사하려고 만든 기술이 아니었죠. 군사 기술을 쓰려고 했던 그 기술을 해저 탐사에 적용해 보다 보니까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바닷속이 랜덤이 아니고 뭔가 규칙성이 있구나. 그럼 여기도 뭔가 확장성 또는 소멸되는 곳, 확장되는 곳, 엇갈리는 곳 이런 곳이 있겠는데 하다 보니까 쭉 해저 지형 파악해서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는 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 이후에 이제 해령으로부터 보니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반복된다. 해구에서 소멸하더라. 또 결정적으로 해령 중간중간에 끊어진 변환단층이 있더라. 지금 쌤이 한 5가지 훅 얘기했죠, 그죠? 이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해저 확장설이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라는 게 설명이 됐고 그전 이론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대륙이동설, 벤틀대류설, 해저 확장설 모아서 나중에 60년대 후반에 한구조론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죠? 간혹 쉬운 모의고사 볼 때 나오죠. 1번. 그치? 자, 거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여기는 우리 퇴적구조, 지질구조 할 때도 또 등장을 하죠. 해구는 바다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심해저 평원. 전 세계 바다의 90% 이상이 심해저 평원입니다. 평균 수심한 3,000에서 4,000m 정도이고. 알겠죠? 여기 지금 4km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 평균이 한 3,600인가 3,680인가 3,860인가 둘 중 하나야. 전 세계 바다 평균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73지 47이지 뭐 헷갈릴 때. 3,860인가 3,680 둘 중 하나니까 그 정도가 평균 수심이니까 심해저 평원은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령 꼭대기에 V자 형태의 열곡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봐. V자 모양의 열곡이라는 말이 우리 지구과학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V자 모양의 열곡. 그리고 V자 계곡이라는 말이 있어. 사실은 우린 이 위에 게 판의 경계 얘기할 때 등장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요게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냐? 강물이 흐르다 보면 일반적으로 한강을 떠올려봐. 한강.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계곡물이 흘러서 강원도 좀 평지를 흐르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거잖아. 서울은 솔직히 서울 동쪽 끝이나 서쪽 끝이나 그렇게 높낮이 차이가 없죠. 응? 그러니까 뒤에서 흘러오니까는 이제 서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과정을 상류와 중류와 하류로 표현을 할 때 상류는 주로 강원도 산골짜기 계곡이거든. 서울 한강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산 골짜기에 있는 계곡들이 그 나중에 단면을 보면 그 계곡의 단면이 이렇게 생겨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V자 계곡이라고 불러요. 수심이 별로 안 깊어요. 여러분들 놀러 가는 그 계곡이 대부분 다 V자 계곡이라고. 응? 이거는 우리가 다룰 일이 없어요. V자의 열곡을 다룰 일이 있는 거지. 저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나왔을 건데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V자 계곡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V자 계곡하고 U자 계곡을 비교해서 많이 나왔어. V자 계곡은 빠르게 흐르는 물살 때문에 생기는 거고 U자 계곡은 빙하가 지나가고 나면 자리에 생기는 거라고 있었던. 자, 그런 거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개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여기 또 시계도 없네. 여기 한번 시계가 형태들이 달죠. 건전지 갈아달라고 맨날 건전지 여기 이북권에 있던 저거 충전하는 건전지라서 생각보다 기한이 짧아요.
마이크나 리모컨에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시계는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충전 안 하는 거 안 쓰고 그냥 일반 건전지를 넣으면 되거든. 아무도 사러 안 가. 내가 오죽하면 2개를 갈았다니까 집에 있는 건전지 바꿔가지고. 근데 없었어 시계가. 근데 내가 2교시 지지난주에 갈았거든. 근데 육모 보기 전에 갈았거든. 3주쯤 된다면 시계 없었어. 이거 안 갖고 와서 큰일 났거든. 자, Q2.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 요건 그냥 말로 얘기하고 갑시다. 기억이 뭡니까? 판계가 나오는 순간 대류기동설이에요. 그 밑에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라고 나온 거니까 멘틀 대류설이 되겠고, 그럼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 얘기 나오면 대류기동설의 증거. 학생이 맞았고,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는 뭐가 돼요? 생기려면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기는 곳이니까 해구는 아니지. 대개로는 음양측신법이 대충 1940년대쯤에 나왔거든. 그때 세상에 없었어요, 대개는. 내가 알기로 36년대, 7년도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뒤에 넘기면 그 개념들이 쫙 정리가 돼 있죠. 줄 한 번만 쭉쭉 거볼게요. 대류기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까지 번호 매겨져 있습니다. 대류기동설의 증거는 뭐 아예 그냥 점수 주는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홈스의 멘틀 대류설도 참고만 하시고요. 해저확장설은 조금 짚어봅시다. 1962년 헤스와 디츠 해저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럼 62년 이전에 음양측신법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바다 건너가면서 지쳐가고 초음파 쏴보고 여기 몇 미터 하다 보면은 해저 지형 나올 거고, 오 모양이 좀 규칙적이야. 그래서 여기는 해령이야, 여기는 뭐 심해저 평원이야, 바닷속에 산이 있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해령에서는 이제 나중에 태평양까지 그 이론을 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왜냐면 대서양에 해구가 없거든. 대서양에서 해구가 있는 곳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굉장히 좁아. 저기 카리브해라고 들어봤어요?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연결해 거기 약간 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에 멕시코만 있는 쪽에 쿠바 있고 뭐 푸에르토리코 막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 그쪽에 좁게 있습니다. 뭐 코코스판하고 카리브판 나오는 그쪽에. 거기도 알아놔야지. 왜? 여태까지 뻔한 판의 경계는 이제 지겹게 많이 나와서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여태까지 잘 안 나오던 큰 판 뭐가 있을까요?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판이라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악마들이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뭐 그쪽 중동 지역,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안 좋아해서 하여튼 그쪽 지역,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새끼들이 맨날 전쟁만 해. 그죠?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야. 하여튼 그쪽 동네가 시험에 많이 안 나오던 곳이라서, 하지만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고기 지역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시험에 잘 안 나오던 작은 판. 작은 판 중에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판이 있어요. 몰라도 되는데 그 알래스카하고 북아메리카 사이에 끼어있는 그 후안 데프카판이라고 있어. 조그맣게 해령, 별한단층, 해구 이게 다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여태까지 수능에 거의 안 나온 곳이 어디냐? 아까 말한 코코스판, 카리브판 있는 그쪽이란 말이야. 거기도 해구가 있긴 한데 그렇게 티가 날 정도의, 그러니까 결국은 해구의 기준만 좀 넘어갈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구라는 곳을 제대로 알려면 태평양으로 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태평양으로 넘어온 시기가 이제 1960년대라서 해령에서 생긴 게 해구에서 소멸된다라는 거를 증거로 찾았고요. 특히 해구에서 소멸된다는 건 뭘로 찾죠? 진원이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도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연령 분포, 퇴적물이 두께, 해구에서 섭입할 때 점점 깊어진다. 또 고지작이 줄무늬가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거 나오죠. 특히 거기 해령 확장설의 증거 4개의 점 중에 앞에 거 2개는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놔.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 심해 퇴적물의 두께, 무조건 나이하고 두께는 같이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이하고 두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쪽 A판은 속도가 되게 빠르고 B판은 속도가 되게 느려. 그래도 A판에서 뭐 1000km 떨어진 곳, 나이가 1000만 년 됐대. A판에서 500km 떨어진 곳, 여기도 1000만 년 됐대. 그러면은 여기하고 어디가 퇴적물이 많이 쌓였냐? 똑같다.
나이가 같으면 똑같다고. 왜냐면 니네가 푸는 문제는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한 100중 99가 뭐라고 써있어? 퇴적 속도는 일정하다고 써있다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뭐야? 시간분에 쌓인 두께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이가 똑같다,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 두께 똑같은 거야. 알겠죠? 속도는 다르더라고. 문제 엄청 나온다 이거. 뒤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거 기억 잘 하시기 바라고. 물론 속도는 다르지. 그래놓고 나중에 1968년도에 68년 9년쯤에 판고조론으로 이 내용들이 다 종합해서 정립되었다. 판고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 지진 등을 설명하는 걸로 유용합니다. 어디에서? 판의 경계에서. 참고로 판고조론으로 설명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열점 설명 안 되잖아. 그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러분들이 더럽게 싫어하는 고지자기 얘기가 쏙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5억 년 전부터 디귿 시기까지의, 디귿 시기면 뭐 지금 현재쯤 되겠지 뭐. 5억 년 전, 기억 년 전, 니은 년 전, 디귿 년 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의 고지자기 극, 읽어봐. 고지자기 극, 네 글자. 이거 뭐야? 여기가 북극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 그러니까 우리 관측소, 미국이나 유럽 쪽에 아무 관측소 하나 그냥 대충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관측소에서 북극까지가 이만큼이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거기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해볼게. 미국이 이렇게 있어. 미국. 여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에 여기가 점 하나 찍었어. A라는 동네가 있어. 근데 5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 여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북극은 예를 들어서 어디쯤이야? 한 여기쯤이야. 실제 북극은 여기쯤이야. 지금도 여기가 북극이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A라는 동네에 5억 년 된 돌덩어리가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지금 고지자기 극이라는 이 네 글자 또는 고지자기 북극, 경우에 따라서 남극,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북극으로 나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남반구에 사는 사람 있어? 우리는 남반구 솔직히 별로 안 궁금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로 되면 오답률이 높아야 안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의고사에 남반구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씨부라 살면서 남반구 몇 번이나 가보겠어. 그렇잖아. 어? 남반구 가면은 변기에 똥 싸고 몰래 내면 물이 반대로 돌아간대. 어쩌라고. 안 궁금해 하나도. 어? 그리고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가끔 보는 게 있더라. 근데 수능에서 니네가 남반구 나오는 거 잘 봤어? 여태까지 남반구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대기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문제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나왔어. 북반구가 예를 들어서 100문제 나왔으면 남반구 문제 한 5개밖에 안 나왔어. 그 확률상 북반구가 더 많지. 그래서 고지자기 극 그러면 대부분 북반구 기준으로 해석하면 무난하다고.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뭐냐? 실제 북극은 여기고 변한 적이 없다 이런 말 많이 써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또 북극은 늘 여기였어. 근데 우리 동네에 5억 년 된 돌이 있는데 이 5억 년 된 돌이 미쳐가지고 5억 년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북극까지가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방향은 저 방향이라고 기록이 돼 있대. 그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동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야. 5억 년 전에. 그럼 5억 년 전에 어디 있었어? 북극에서부터 우리 동네가 이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 해석이야. 그럼 이제 그 5억 년 전 상황으로 돌리면 북극에서 우리 동네가 이거랑 똑같은 거를 방향 갈 때 나란하게 그리는 거야. 우리 동네 여기 있었다는 얘기야. 그치? 5억 년 전에 우리 동네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겠지. 그치? 뭐 경도도 좀 변했고 위도도 변했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게 하는 거라고.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는 뭐였어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를 찾아라. 그치? 이거를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놓고 여기 남반구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가 있으니까 여기 근거로 하면 북극이 이만큼 위. 그럼 지금 동네 입장에서 볼 때 이만큼 위가 여기네. 그치? 저기 지금 5억 년 전이라고 찍은 그런 자리 같은 경우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 놓고는 땅덩어리 몇 개 해놓고 한 놈은 여기 찍히고 한 놈은 여기 찍히니까 여기가 더 고위도라고 찍어놨네 라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문제들은. 응? 구모에도 나올 거고. 자, 아무튼 5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다. 이거는 문제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림 바로 위에 줄에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실제 진북은 변한 적이 없었다. 깔끔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진북이 곧 자북이고 변한 적 없음. 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뭐였다는 얘기야. 정자극기로 그냥 보고 풀으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여기다 태클 걸면서 선생님 5학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자극기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이 문제는. 왜 자꾸 태클을 걸어?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될 걸 하다 보니까는 시간 뺏겨. 또 문제에 자꾸 5개념 집어넣어. 응? 단순해지란 말이야. 평소에 졸라 단순하면서 문제 풀 때만 복잡해져요. 응? 평소에 졸라 단순하면서. 그래 안 그래? 응? 야,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데? 꼬봐.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아니 꼭 애들이 질문하러 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추임새. 선생님 제일 잠깐 들어보세요. 이거 와. 아니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아. 얘네들은 항상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야. 세상 모든 고민 지가 다 하고 살아. 응? 그지? 그러지 말라고. 시키는 것만 해 제발. 응? 맞지. 5학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자극기 한 번도 없었겠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번 있었어. 근데 왜 이런가요? 아니 문제 대응차 이렇게 됐다고. 응? 자 그럼 기억은 왜 틀렸어요? 지자기, 북극이, 족도북은 개뿔 맨날 그 자리라니까. 5학년 내내 지금 그 자리라고. 이 문제에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러면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은 이제 이거야. 그럼 봐. 지금 그 대충 북극이 여기쯤 됐으니까 현재 여기 5학년 전에는 이 땅덩어리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복각 볼까? 복각? 여기가 복각이 몇 도인 곳이에요? 플러스 90도. 그럼 복각이 크려면 여기에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그러면 지금이 가까워, 5학년 전이 가까워? 그럼 지금이 복각이 크겠어? 이때가 복각이 크겠어? 지금. 그 얘기야. 응? 그러니까 지금 고지자기 극은 아까처럼 계속 대칭이도 찾는 거고, 고지자기 복각은 그냥 옛날과 문제에서 주어진 그 시점의 대륙 위치를 딱딱딱 설정한 다음에 가장 고위도면 복각이 컸겠지. 그죠? 그러면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지금 이거 봐봐. 우리 동네를 북아메리카에 하나 찍으면 니은 일대가 북극에 가까워, 디귿 일대가 가까워. 디귿 일대가 가깝죠. 그죠? 그럼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복각이 크다. 당시 북극과 특정 지점이 가까우면 복각이 크다 그랬죠? 지금 니은 시기, 디귿 시기 북아메리카 쪽에서 어디가 더 가까워? 니은하고 기억이구나. 니은 시기가 기억보다 가깝지, 그지? 기억은 되게 멀리 있잖아. 그래서 니은이 가까우니까 니은 시기가 복각이 더 크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니은 맞고. 그럼 유럽은 니은 시기부터 디귿 시기까지 다시 가볼까? 니은 시기랑 디귿 시기랑 점점 북극에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가까워진 거야. 그럼 가까워진 거면 북극이 우리 동네로 가까워진 거야? 내가 북극에 가까워진 거야? 내가 북극에 가까워진 거니까. 그럼 고위도로 간 거예요? 저위도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알았지? 좀 더 복잡한 거는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복잡한 거, 막 경도도 변하고 회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뭐 뒤에 넘기면 핵심 개념이라고 써 있는데 요 페이지는 나중에 이 종이가 뚫릴 정도로 밑줄 그면서 계속 봐. 하루에 한 번씩 봐. 아니 하루에 3번씩 봐. 하루에 3번씩. 알겠어? 아침 먹고 보고, 점심 먹고 보고, 저녁 먹고 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위에 있는 1, 지구자기장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는 아주 기본 개념이야. 뭐라고요? 아주 기본 개념. 그럼 2번, 잔류자기. 이게 고지자기라고 말을 붙일 수도 있어요. 옛날 지구자기장을 말하는 건데 우리 동네에 지금은 1억 년 전이 아니잖아. 지금 말 그대로 현재잖아, 현재. 근데 현재인데도 1억 년 전에 자기장이 우리 동네에 남아있는 그런 돌이 있다고. 남아있다는 의미로 잔류자기란 말 쓰는 거고, 옛날 게 남아있으니까 옛 고자 쓰면 고지자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세 줄이 제일 중요해. 봐.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위에다 써봐. 옛날에. 자, 국어 시간이야. 밑줄 끄봐. 뭘 자꾸 쓰래. 자성가. 옛날에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자성광물이 그 당시, 즉 그 옛날, 그 당시 옛날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된다. 자석화된다. N극이 그쪽을 향해서 굳어버린다. 응? 그 이후에 자기장 방향이 변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지? 옛날 사람이 그림 그려놔서 현재로 돌아오면 갑자기 뭐가 바뀌어? 옛날 그림에 활 쏘던 애가 갑자기 현재로 돌아오면 총 쏘고 있어요? 레이저 건kim픽 쏘고 있어요? 그 속에 계속 화살이에요. 옛날 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이걸 잔류작이라고 부르고 2번이 엄청 중요한 거지.
이 잔류자기를 측정하면 암석이 생성된 위도와 그지? 그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당시의 대륙은 여기, 북극은 여기인데 이 녀석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상하게 치고 있더라. 그지? 알겠습니까? 고지자기 복각을 알아보려면 그 당시 땅덩어리의 위치를 현재랑 비교해서 어디가 고이동가 고지자기 극을 찾으면 옛날의 북극과지의 거리만큼 방향과 거리만큼 지금 방향과 거리를 그만큼 밀어버리면 거기가 고지자기 북극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지자기 극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여기가 코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코라고 찍어놨다고. 여기가 코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어? 그냥 찍어보란 얘기지. 그냥 찍어보란 얘기. 아무것도 아닌 자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 좀 쓸게요. 지금 여러분들 쓰게 하려고 내가 까먹을까봐 적어놨어. 그리고 현재 위도에서의 지금 방금 얘기한 거지. 그리고 현재 위도에서의 고지자기 극 위치를 정할 수도 있다. 왜 안 쓰냐? 뺐군. 시부랄라라. 거기 동그라미 2번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위도에서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정할 수도 있다. 현재 위도에서의 고지자기 극. 그게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고. 막 이상한 데 찍는다면 이상한데. 응? 알겠습니까? 자, 뒤에 우리 고난도 실전 문제라고 써있는 거 봅시다. 다 풀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고난도가 아닌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해볼만 하지. 1번은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화산 활동이 일어나려면 땅이 만나면 좋을까? 땅이 찢어지면 좋을까? 벌어지면 좋을까? 땅이 벌어지면 좋지 않아? 화산 활동이라는 건 어차피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흘러넘쳐야지 그게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려면 모이는 것보다 찢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가 좋아, 수렴형 경계가 좋아. 물론 수렴형 경계도 섭입하면은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분출하기도 하지만 둘 중에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이 찢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 자, 화산 활동은 가나 대륙과 대륙의 충돌. 아유, 또 대륙끼리 충돌하면 더럽게 두꺼워서 화산 활동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산 활동과 화성 활동 구분하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하은이지. 네. 내가 화산 활동과 화성 활동 뭐가 다르다 그랬냐? 대답할 줄 알고 이 새끼 대답하면 분명히 못할 거거든. 어? 남과 대답할 수 있겠어? 이건 어이 최고? 이것들이 도대체 몇 달 동안 뭐 하고 사는 거야? 화성 활동이라는 더 큰 범위 안에 화산 활동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화성 활동은 뭐냐? 마그마나 용암이 땅 속에서 지랄을 하든 밖으로 나오든 다 통틀어서 화성 활동이라 그래. 근데 그 중에서 뚫고 나오는 거를 화산 활동이라고 한다고. 화산 활동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볼케이노라고 그런다고. 볼케이노가 마운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야. 그냥 평지에 땅이 갈라지더니 용암이 무슨 어디 수돗물 새는 것처럼 용암이 꿀럭꿀럭 넘치면 볼케이노라니까. 이게 꼭 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거라고. 이게 한자 때문에 동양 쪽에서 목개념 생겨있단 말이야. 땅이 갈라졌어. 평지야. 하와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갈라지더니 용암이 꿀럭꿀럭 흘러 넘쳐. 오이씨, 될 뻔했네. 이거 지나가면 이거 뭐야? 이거 볼케이노라고 이게. 알겠어요? 왜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좋될 뻔했네 하고 넘어가느냐? 거기 평지라서 용암이 그렇게 빠르게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럼 내 정도 걸음걸이도 충분히 피한다고. 오, 야 저로 가지 마.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응? 원래는 유동성이 큰 용암인데도 불구하고 현무암들 맞잖아, 하와이. 그지? SiO2 함량이 적고 유동성이 큰데도 경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쓱 온단 말이야. 쓱 오는. 응? 가끔씩 그 하와이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터져가지고 뉴스 나오니까 뉴스 보면 차들이 막 후진하면서 들어오면서 차 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막 생 난리를 치고 막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뒤에 차 좀 빼주세요 이런 느낌이야. 자료 화면 보면 차들이 그냥 이렇게 피해가. 아니면 저기 온다 빨리 가자 이 정도야. 자, 아무튼 대륙과 대륙의 충돌은 너무 두꺼워. 지금 정리. 화성 활동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 말이야. 그럼 봐봐라. 만약에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 생기는 곳에서 지하 20-30km에서 마그마가 막 생겼어. 화성 활동인 거야. 그게 분출했어. 화산 활동인 거야.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은 전 세계에서 판이 제일 두꺼운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암석권, 즉 판이 몇 킬로미터라고 나오죠? 100km라고 나오죠? 그 동네 1.5배가 넘습니다. 한 150km 이상 된단 말이에요. 못 뚫어요. 뚫고 나오기 전에 다 굳어버려요. 반면에 해양판은 어때요? 평균 두께인 암석권의 두께 100km보다 한 두께가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지각으로 하면 더 얇아요. 지각은 실제로 10km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긴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좋지. 그런 걸 보고 우리 뭐라 한다고? 화산활동. 그럼 여기도 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 지금 기억선지야. 가나 과정은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엄청 두꺼운 곳이라서 화선 활동은 생길 수도 있거든.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근데 화산 활동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고. 물론 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 또 모르지 미친 척하고 두껍다고?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미치고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응? 그래서 가능성이 적고요. 여기도 지금 그래서 활발하다고 돼 있잖아요. 라마는 뭐야? 라마. 해저가 확장되면서 해구와 섭입대도 생기고, 해저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양쪽이 장력작용해서 뜯어진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라마 과정이 더 활발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동아프리카 열국대하고 유사한 곳은 다보다 바에서 잘 발달합니까? 다하고 바. 초대륙 분리. 여기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열국대면? 그럼 바에서, 바는 뭐냐? 해양지역 소멸, 여긴 해구 쪽이겠죠. 니은 아니고. 지질시대 동안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는 거의 일정한 주기로, 참고로 판의 이동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응? 그래 안 그래? 자, 이제 한 2년 남았어. 이게 계산이 돼? 이제 저기서 화산 터질 날이 2년 남았어. 이런 거 계산 안 되잖아. 그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은 예측이 안 됩니다. 화산 터진다. 지진 난다. 예측 가능해요. 언제쯤에? 보통 한 10초, 20초 전에. 근데 똥 싸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끊어? 화나 하면 다 20초면. 그지? 자, 들어온 얘기 합시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지만 표로 나와 있으니까 표의 음파의 왕복 시간. 자, 찾아봐. 해령 어디 있어? 해령. C에 있어요. 그죠? 근거는 거기가 제일 수심이 얕아. 두 번째 근거는 그 C를 기준으로 D나 A 쪽으로 갈수록 D, E, F로 갈수록 점점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어져. 그죠? 해구 있나요? 있어요. G. 아, 미안. 없어요. 없는데 헛소리 하고 내가 갑자기 팔자로 보였어. 6.0이니까 제일 깊은 데고 해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해구의 기준은 초음파의 왕복 시간 몇 초? 8초. 자, 아무튼 최대 수심은 G 6.0초. 1500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하면 4500m 나오고요. C 부근에 V자 모양의 계곡이 발달돼 있다. 이거 V자 모양의 계곡이니까 V자 계곡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열곡 V자 형태의 계곡이 발달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은 일단 맞는 말이고요. 요새는 이런 말 쓰면 욕 먹어요. 아까 내가 말한 거랑 살짝 헷갈리잖아. 그지? 해양지각의 연령은 D보다 E에서 많다. 이유는 맞거든 지금? 해령에서 뭐니까? 해령에서 멀면 나이가 많아요. 해령은 몇 살? 깡살. 여기 선생님 수업 듣지 않고 이병호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 가서 터트려. 해령은 몇 살? 깡살. 알겠지? 빵살, 영살 아니야? 빵살이야. 자, 다음 페이지 3번. 표는 한반도 지괴와 인도 지괴에서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을 우리 고지자기 복각 그러면은 뭐 4천만 년 전 마이너스 몇 도, 5천 뭐 2천만 년 전 말은 2천만 년 전 뭐 플러스 몇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여기는 기간이 너무 길어. 고생대 석탄기. 시부라 석탄기만 거의 한 3천만 년 정도 걸리거든. 석탄기만 3천만 년이 넘는단 말이야. 그럼 석탄기의 마이너스 22.3도라는 게 뭐냐? 여기 써있어. 평균값이라고. 그 지질지대의 평균 복각이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평균 복각이라고 하면 그 위에 써놓을게. 지금이 신생대지 4기랑 제일 가깝잖아요. 신생대 4기에 지금 55.5도라고 돼 있잖아. 그지? 한반도 지구의 복각 실제로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기준으로 하면 한 50도에서 55도 사이쯤 된단 말이야. 지금이 정자극기야, 역자극기야? 정자극기. 그리고 지금 정자극기를 플러스로 놓은 거야, 그냥 이 문제는. 뭘 놓은 거라고?
정자극기 기준으로 평균값을 지금 써놓은 거란 말이야. 응? 지금 니네가 보면서 이 복각을 평균하여라고 써있는 거 문제에서 별로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평균하여라고 나오면 무조건 정자극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한반도를 봤더니 고생대 때는, 그럼 지금 말한 거를 근거로 해석을 해보면 고생대 때는 남반구에 있었다가 중생대로 오면서 북반구 넘어왔고 지금은 북반구 중위도까지 와 있구나. 한반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인도는 어때? 고생대 밑에 쭉쭉 거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고생대 때 인도 대륙에 데이터가 없던가 아니면 인도라는 대륙이 없던가? 없었어. 왜 없었어요? 왜 없었죠? 그치, 아직 분리가 안 돼. 남극이랑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극이랑 분리돼서 조금 그래도 얘 단독으로 떨어져 나온 게 중생대 주락이 좀 된다는 얘기지. 여기 자료가 거기서 붙어 있잖아. 남반구 한참 중위도에 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오다가 신생대 팔레오기에서 네오기로 넘어오면서 북반구로 넘어왔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모두 경도선 따라 이동했다. 각각의 경도선 따라. 그러니까 인도도 이렇게 쫙 정북쪽으로, 한반도도 정북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한반도 지구에는 계속 북상하였다. 맞습니까? 그럴 것 같지? 잘 봐. 복각이 백악기부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점점 줄었어. 57.4, 56.4, 55.8, 55.5 줄었잖아. 이게 방심하는 순간 훅 가는 거야. 이건 언제 보인다? 시험 답안지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인다.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자 나오면 방심하지 마세요. 한번 다 보세요. 응? 다시 봐도 안 보이는 애들 천지더라. 선생님 복각 증가한 거 아닌데요? 아니, 좀 증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맞는데요? 눈가를 뽑아. 그러니까 다 당근에 내놓고 새로운 눈가를 다 끼라. 응? 못할 방법이 없어요. 인도는 맞는 말이죠. 인도는 마이너스 64, 그럼 적도 밑에 남반구 여기다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6, 그러다가 적도 위로 올라가서 17, 지금 35에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기억 틀렸어요. 그럼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생겨요? 백악기에서 팔레오기면 오이씨 인도 아직도 남반구에 있는데 뭔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인도라는 저 남극 쪽에서 온 이상한 판때기가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하는 거란 말이야. 유라시아판하고. 그럼 유라시아판이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잖아. 그럼 여기 봐. 주라기 백악기 때 이미 벌써 북반구 한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가 유라시아하고 충돌하려면 인도가 최소한 북반구로 넘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뭐? 그러면 제 3위 때 충돌한 거예요. 한 2천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애들 뭐라 그래? 신생대에 만들어진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지대. 신기조산대라는 말 쓰는 거야. 무슨 조산대? 신기조산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은 뭐랄까? 그거야, 그거. 에이, 빨리. 설마 그거겠어? 그거야, 빨리 해봐. 아, 말을 만들어 보라고. 신생대에 일어난 조산운동이면 신기조산대, 신기조산운동.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호기조산대. 그게 언제야? 판게아 만들어질 때. 에팔레치아 산맥, 뭐 거기 스칸디나비아 산맥 가끔 나오잖아. 뭐 칼레도 거기 걔네들은 고기조산대라 그래. 근데 고기조산대하고 신기조산대만 너무 문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생대에도 조산운동 있었거든. 뭐 캐스케이드, 로키, 안데스 산맥,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 중기조산대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입에 안 붙어. 나도 지금 입에 잘 안 붙어. 왜냐면 얘네들이 별로 이슈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기조산대, 중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실제 이런 말 쓴다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조산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4기에 형성된 거 맞습니다. 내가 자꾸 약간 바로 얘기 안 해준 이유가 옛날에는 팔레오기, 네오기를 묶어서 제 3기라 그랬단 말이야. 응? 이게 사실은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과정이 충돌을 막 시작했을 때부터를 볼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의 산맥의 형태를 띈 걸로 보는 건가 하게 되면 산맥의 형태를 띠는 걸로 보면 4기가 무조건 맞고, 만난 시기는 조금 애매해. 왜냐면 이 팔레오기, 네오기가 신생대 전체 중에 반 넘게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낸다고 하는 건 공부하지 마. 알았어? 가끔씩 아니 그래도 이런 애들인데 나를 못 믿으면 나가. 알았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위주로 하고 안 나올 것들은 다 쳐내야 돼.
괜히 쓸데없이 다 온갖 거 다 긁어 모아서 공부할 거는 대학 가서란 말이야. 알았어요? 나올지도 않을 거. 나와봤자 어차피 납보하면서 다 틀릴 거. 응? 그런 거는 웬만하면 우선순위에서 빼놓자고. 응? 그러다가 이제 니는 점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한 40점대 초반에 또는 중반에 안착된다. 그럼 이제 살짝 욕심 부리는 거지. 쌤, 저 이제 이런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새끼 봐라. 야, 새끼, 옛날에 코 질질 흘리던 놈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140일 넘게 남았는데. 그래, 안 그래? 응?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겠어? 인도가 빨랐다. 그지? 지금 인도 봐봐. 중생대 때 마이너스 64도에 있던 새끼가 35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시간은 반밖에 안 걸리는데 위치도는 거의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지. 정답은 디귿이고. 자, 4번은 기역, 니은, 선지는 쉬워요. 그죠? 여기 지금 어디에 해령 있는지 알겠지? 해령 있다고 써있잖아. 빵살이라고. 그지? 가운데 빵 써있잖아. 빵. 붉은 선. 그리고 여기 왼쪽 구석위에 왼 4자 써있지? 이거 뭐라고요? 방위표. 동서남북. 그럼 물어볼까? 해령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그지? 이거 대서양 중앙 해령의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끊어진 데가 있지. 점선 따라서. 그죠? 그 중에서 빵살과 빵살이 끊어먹은 곳이 있어요. 빵살로 되어 있는 부분만 빵살로 되어 있는 부분만 끊으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어디가 변환 단층이야? 여기만 변환 단층이야. 여기는 뭐라 그래? 단열대. 이쪽도 단열대. 단열대는 판의 경계다 아니다? 아니다. 알았습니까? 자, 봅시다. 최근 900만 년 동안 판의 이동 속도는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빠릅니다. 왜? 9까지 거리가 좀 더 멀지. 여기가 9까지가 이 정도면은 여기 9까지가 이 정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럼 C에서 지진 납니까? C는 단열대에 있는 곳이가 여기는 지진 납니까 안 납니까? 단열대는 이거 변동대가 아니에요. 변동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고지자기 줄무늬는 점선 가를 기준으로. 이거 잘 봐. 이 문장이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고지자기 줄무늬가 점선 가를 기준으로. 지금 점선이 이거잖아 이거. 그지? 점선을 가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의 대칭? 아니지. 해령 기준으로 대칭이지. 응?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대칭자만 보고 꽂혀가지고 디귿도 맞다고 하는데 많단 말이야. 문장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거지. 고지자기 줄무늬는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지 이거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런 것들이 의외로 오답률이 높아요. 자, 5번은 넘어가겠고요. 굳이 그냥 한 가지 팁만 드리면 기억 맞는 거, 니은 틀린 거는 쉬워요. 아까도 말했지. 니은은 뭐라고? 무슨 조사인데? 중생대 이후이다가 아니라 중생대 이전 고생대니까 고기조사인데라고 아까도 얘기한다 그랬지. 판계야 얘기할 때. 그럼 디귿은 왜 틀렸어요? 판구조로는 판의 내부가 아니라 판의 경계. 판의 내부가 아니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설명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한계는 5천만 년 전이래요.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이면 대충 언제쯤이에요? 신생대 초? 와, 800억이쯤 되겠죠? 나는 5천만 년 후라니까 이건 미래야, 미래. 그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 지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대서양이 좀 많이 넓지. 그죠? 대서양이 좀 많이 넓어져 있는 편이긴 해요. 요새 거랑 많이 구분은 안 됩니다. 그지? 문제 써 있으니까 5천만 년 후라고.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대서양은 더 확장돼 있을 것이고. 자, 가와 나 시기의 판계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지?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나가 더 많다. 왜? 더 넓고 더 넓다 보니까 더 오래된 지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기역 지점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기역의 위치가 어디가 더 남쪽이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왼쪽 게 좀 더 남쪽이죠? 그럼 기역 자리는 여기 봐. 남반구인데 적도 아래인데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야. 적도 여기인데. 그럼 얘 복각의 크기, 복각의 절대값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작아졌겠지. 그지? 자,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복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떠나서 그냥 복각의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이고요.
자, 7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거야 그냥. 거기도 방위표 있는데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라는 얘기야 지금. 선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인 거야. 방위표 이렇게 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 베니오프대 만들어지는 곳은 B밖에 없습니다. 일단 베니오프대가 나타나는 곳은 B하고 D밖에 없는데 B는 왼쪽으로 내려가. 필리핀판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D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고 8번 별표. 서로 다른 두 해역이고 판의 경계의 수직한 방향으로, 즉 해령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해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해령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근데 해령이 두 개인가 봐. 그런 애가 또 있고 그런 애가 또 다른 애가 또 있나 봐. 뭐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얘 따로 보세요. 응?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퇴적물의 두께가 빵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점선도 있고 실선도 있죠. 거기가 빵살인 곳이야, 빵살. 퇴적물의 두께는 곧 나이야, 빵살. 왜 두께를 나이라고 했냐? 문제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퇴적물 쌓이는 속도 일정하다고, 그죠? 자, 그래놓고는 그러면 퇴적물의 두께가 빵살이 됐어? 그럼 이제 거기 그래프 잘 찍어봐. 점선 한번 볼까? 점선 보게 되면 점선이 Y축에 다 있는 곳 있어요, 그죠? 거기 찾아가지고 선 쫙 커봐. 그냥 끝까지 쫙 커봐. 그냥 거기 Y축에, 점선이 Y축에 닿아 있는 점. Y축에 닿아 있는 점, 점선이. 아무데나 그렇지 말고 점선이 Y축에. 봐봐. 점선이 Y축에 닿아 있는 점 찍어서 너무 위에 긋기를 내가 하는 그 지금 와서 간섭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라고 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점선이 뚝뚝뚝뚝 내려와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났지. 여기다 선 하나 쫙 거보라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 선하고 퇴적층 두께가 똑같으면 나이가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은 거라고? 나이가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해저 확장 속도는 가보다 나에서 더 빠르다. 지금 니네가 그은 점선까지 나이를 예를 들어서 1000만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점선에 나타나는 해령은 왼쪽으로 가볼게. 1000만년 동안에 요만큼 간 거야. 가로축이 거리잖아, 그지? 근데 실선은 해령이 여기 있어요, 그죠? 똑같이 1000만년 동안에 더 많이 갔지. 그러면 어디가 더 빠른 거예요, 이동 속도가? 나가 더 빠른 거예요. 응? 지금 선 그라고 한 거는 그 라인에 걸리면 나이도 똑같다니까. 그럼 빵살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수평, 가로축 거리가 더 먼 게 빠른 거란 얘기라고요. 알겠지? 아니면 제일 무식하게 Y축을 그냥 시간이라고 써, 시간. 퇴적물의 두께가 시간이라고 해. 그럼 오른쪽 가로축이 뭐야? 세로축이 뭐예요? 시간이고 가로축이 거리라고 써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그럼 막말 이 그래프에서 이거랑 어떤 게 속력이 더 큰 거야? 이게 속력이 더 큰 거지. 그치? 시간이 똑같을 때 얘는 이만큼 같다. 얘는 이만큼 같다니까. 그러니까 더 누워있는 그래프가 누구냐고요? 실선. 그치? 자, 기역 지점에 위치하는 해양 지각의 나이는 기역 지점, 실선과 점선이 크로스되고 있지. 그럼 또 거기다 또 가로줄 쫙 커봐. 그 점을 기준으로, 기역을 기준으로 수평선 X축에 나란하게 쭉 선 커봐. 퇴적물의 두께가 똑같지? 그럼 나이도 똑같다니까. 나이 똑같아. 퇴적물의 두께가 같다, 그 나이가 같다. 그 다음에 가와나 모두 특정 구간의 발산형 경계, 즉 빵살인 곳 있냐?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세로축이 나이가 아닌데요? 퇴적물 두께가 나이라고. 알았지? 자, 그럼 답은 뭐야? 그래서 기억력이 들으시고 9번 문제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9번, 10번 그나마 이 퇴적물 가지고 하는 것 치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9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이 코딩으로 누가 물어본 것 같은데 서탁이었나? 응? 일찍 생성된 게 나이 많은 너였지? 지금 여기 나까지 13명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일찍 생성된 인간이 누구야? 나잖아. 그지? 생성 시기가 가장 빠른 인간도 누구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생성 시기가 빠르다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해라. 나이가 많이 드셨다야 늙었다야.
똑같은 말인데요. 늙었다지 늙었다 그죠? 오래됐다. 그럼 여기 잘 봐. 이것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 표는 어느 대륙 지구에서 서로 다른 시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화성암인데 어차피 우리 그 반감기 이용해가지고 나이 구할 수 있는 암석은 화성암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퇴적암은 온갖 작동사에 다 섞여 있으니까 이런 새끼 저런 새끼 구분이 안 된다고. 변성암은 아예 그 과정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변성암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후년에 수능 다시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더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변성암 나와요. 아시겠죠? 그걸 원해? 큰일 날 소리요. 자,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절대 연령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그림 잘 보면, 표 잘 보면 기억부터 써볼게요. 기억에는 x 대 y가 1대 2라고 써있어. 그죠? x가 모원소, y가 자원소래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분수로 써볼게. 분수로 써보게 되면 우리가 반감기 따지기 그나마 조금 편하잖아. 2분의 1 남아있으면 반감기 한 번 겪었다. 4분의 1이면 두 번 겪었다. 8분의 1이면 세 번 겪었다. 본 적 있지?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1대 2니까 몇인 거야?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 씨부라 3분의 1? 뭐 좀 이따가 뭐 사이에 낑기면 되지. 니은은 뭐야? 니은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분의 1인 거예요.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 3이란 얘기는 모원소의 양이 4분의 1이라는 뜻인 거라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야? 디귿은? 디귿은 몇 나와? 1대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인 거라고요.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1대 7이니까 이게 8분의 1이지. 자,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애가 누구야? 리을이지, 리을. 이게 제일 생성 시기가 제일 오래됐어. 제일 오래된 화성암이라고. 이해가요? 반감기를 3번이나 겪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반감기 1학년이라고 치면 이 새끼 3학년 된 화성암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 예를 들어서 반감기를 1학년이라고 치게 되면 얘는 몇 학년 된 거야? 3학년 된 거야. 그럼 얘는 몇 학년 된 거야? 반감기 한 번 거친 거니까 1학년 된 거야. 그지? 얘는 반감기 몇 번 거친 거야? 2번 거친 거니까 2학년 된 거야. 얘는 한 번은 넘는데 2번까지는 안 된 거야. 그럼 대충 1에서 2학년 사이 정도 되겠지, 그지? 응? 이래놓고를 보게 되면, 이래놓고 보면 이제 이 왼쪽에 복각을 만들어 보자고. 복각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고. 제일 오래된 게 생성 순서가 뭐야? 얘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럼 복각이 마이너스 3도 였죠? 이게 1바야. 생성 순서로 1바. 응? 그 다음 생성 순서 오래된 게 뭐야? 니은이잖아. 니은. 니은 마이너스 5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2번이야. 생성 순서로 2번.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야? 1학년에서 2학년 사이. 기억이네요. 그럼 얘가 몇 나와? 마이너스 10도. 이게 생성 순서로 3번.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애가 누구예요? 디귿이죠. 이게 4번. 4번이 복각이 몇이야? 마이너스 30도. 여기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자기 북극은 지리산의 북극과 일치하며 문제 써 있어요. 표 밑에 지자기 역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그냥 정자긋기 위주로 보란 얘기예요. 적도 밑에 이렇게 남반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남반구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제일 먼저야? 마이너스 3도가 제일 먼저야. 마이너스 3도. 그래 좀 이따가 몇 도 됐어? 마이너스 5도. 그러다 몇 도 됐어?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30도. 이 새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네. 그지? 남반구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기억 맞았네요. 남반구에서, 그것도 계속 남반구에서. 화성암의 연령은 기억이 디귿의 2배입니까? 기억이 디귿의 2배입니까? 기억은 이 정도. 디귿은 1학년. 2배까지는 안 되잖아. 응? 그럼 정확히 얼마나 되냐? 몰라도 돼. 뭐 이거 요새는 이거 정확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1.5배보다 많냐 적냐 이런 거.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딱 절반으로 줄어들려면 좀 더 가야 되죠. 그래서 1.5배보다 조금 더 먹었습니다. 정확히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1.5배 이상이다가 맞을 거야. 기억나요 이거? 우리 100에서 50까지 가는데 1학년 걸리면 100에서 75까지 가는 데는 0.5학년보다 더 걸려요? 덜 걸려요? 덜 걸린다고. 근데 0.5가 됐으면 0.75까지 갔으면 더 간 거지. 반보다 더 간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1.5학년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한 거야. 3분의 1 지점 찾을 때.
자, 이 지괴의 이동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로 감소하였다. 오히려 더 빨라진 경향을 보입니다. 막판에 좀 훅 갔잖아요. 그지? 답은 기억. 됐습니까? 자, 다시 서탕. 생성 시기가 제일 빠르다. 무슨 뜻이라고? 제일 늙었다고. 이게 빠르다 또는 조금 잘 안 쓰는 표현으로 생성 시기가 이르다. 요새 애들이 어휘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항상 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거를 니네가 쪽팔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 나도 지금 새로 어저께도 나 영화 보다가 밤에 니랑 막 그거 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영화 보다가 너랑 톡하다 그랬거든. 영화 보다가 난 좀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르게 조금 막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근데 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이 낑겨 있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걸쳐 있는 최초의 흑인 비행사 파일럿, 미국의 흑인 비행사 나오는 그런 영화 디버깅? 디버깅 그런 영화 재작년에 개봉해 망했대요. 넷플릭스 떠있길래 갑자기 예고편에 막 신의주가 나오고 막 두만가 압록강이나 뭐야 이거 왜 미국인이 나오는데 막 나 뭐야 봤더니 그래? 볼만하겠네? 결국은 흐지부지 잘 끝났어. 웬만했는지 알겠는데 거기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 압록강에 다리를 폭파해야지 중공군이 더 못 내려오게 폭파해야 되는데 중국 쪽으로는 절대로 폭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폭격기랑 뇌격기랑 폭격기 다 준비하라는 거야. 뇌격기라는 말 어제 처음 들었어. 들어보신 분? 나 어제 몰랐어. 뇌격기가 뭐지? 그래가지고 검색을 막 했다니까. 봤더니 비행기에서 어뢰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배 터뜨리려고 물속으로 떨어져서 물속에서 가게 하는 걸 뇌격기. 그러니까 어뢰 할 때 외자겠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야. 응? 그렇지 않겠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니네가 나보다 더 아는 게 많을 수도 있어. 특정 분야. 내가 보기에는 이걸 알면 은근히 군사 쪽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영화? 어제 참 내가 모른다고 나도 기분이 더러운 거지. 처음에는 못한가? 자막이 못한가? 하다가 검색해도 쫙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계속 습득하면 돼. 근데 습득을 할 때 뇌격기는 비행기에서 쏘는 어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되고 왜 그걸 굳이 뇌격기라는 말을 쓸까? 왜? 좋은 법칙 쓰면 왜? 이렇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 같은 경우는 요것도 나선지가 좋은 개념입니다. 나선지. 자, 볼게요. 해양저의 확장 속도는 A가 B의 약 3배이다. 지금 10번의 가그래프는 대놓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거리예요. 그럼 기울기가 속력이거든?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A가 3배 빨라. 그죠? 제일 끝으로 봤을 때 나이 똑같을 때 2000km 가는 새끼랑 6000km 가는 놈 3배 빠른 거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2000km 지점. 그럼 찍어. 거기 2000km 지점 쭉 돼 있지, 그지? 지금 손 봐. 2000km 쭉 돼 있지. 그럼 그래프랑 A에서 한 번 만나고 B에서 한 번 만나잖아. 그지?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려. 그러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는 분명히 똑같은데 나이가 누가 더 훨씬 많아? B가 훨씬 많아. 그럼 이게 뭔 뜻이야? 졸라 느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나이가, 이제 오른쪽 갈게. 나이가 많으면 수심이 어때? 깊지. 그게 다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A보다 B가 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은자리 2000km짜리가 한 3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3배 가까이 좀 되지 않아? 한 2.5배 이상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나 그래프에서 나이가 어차피 선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나이가 한 칸 정도 내가 설정하고 2칸, 3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넘어, 너 2칸 넘게 간 다음에 그래프 위에 좀 찍어봐. 그러니까 이거야. 오른쪽 그래프에다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 그지? 이게 나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A면 B는 한 여기쯤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럼 여기 해령으로부터 깊이가 어떻게 돼? 깊이가 나이가 많을수록 깊잖아. 그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AB에서 수심 4km 부근의 암석은, 자, 4km에서 그러면 나이가 어때요? 같이 A랑 B랑 지금 속도가 다른 거지. 4km 지점의 나이가 똑같대요. 그지? 그럼 나이가 같은 수심 4km. 그럼
그럼 나이가 같으면 같은 자극기 아니야? 같은 시기 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연령이 같으면 같은 자극기, 그럼 줄무늬 같겠지. 그러니까 정자극기면 정자극기, 역자극기면 역자극기로 같다는 얘기예요. 답은 기억티로.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이 연령, 퇴적물 두께 가지고 끌어내는 자료들이 되게 많죠, 그죠? 특히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3모, 5모, 6모에서 계속 시간에 따른 수신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다 7월 모의고사에 나오면 안 되는데. 뭐 그럼 뭐 부모에 나올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기면 판이동의 원동력 하면서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판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의 활동. 이쪽은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봤죠? 근데 역시 또 그래프가 살짝 튜닝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튜닝돼서 나오기도 하죠? 해양판 밑으로 뚫었을 때, 대륙판 밑으로 뚫었을 때 이렇게 놓고 종류를 다른 그래프를 그래프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놓지. 그러면 이거 되게 니네가 맨날 외우는 그래프에다 대충 그려볼게. 색깔 무시하고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깊이, 지하의 온도 분포, 지하의 온도 분포, 지하. 이게 뭐냐면 그냥 땅속으로 이만큼 들어가면 온도가 이만큼이다. 땅속으로 여기 지점은 온도가 이만큼이다. 이런 뜻이야. 여기다가 우리는 뭘 막 그려놓죠? 뭐 현무암의 용융곡선 또는 뭐 멘틀의 용융곡선 똑같은 말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물이 포함된 뭐 화강암의 용융곡선 기억나지? 그랬는데 뭐 물이 포함되면 이 용융곡선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날 하는 게 여기쯤에 땅속 깊이 한 100km에 있던 녀석을 100km 있던 녀석 녹으려면 이 그래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압력 감소하면 녹아버린다. 열점과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여기도 원래 이 정도에서는 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륙을 건드리면 온도가 올라가서 용융점 이상 올라가니까 녹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여기에 뭘 합니까? 대륙 지각의 그 지하의 온도 분포를 두 개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된 놈 하나, 이렇게 된 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대륙 지각에서 얘는 해양 지각에서 나오면 해양 지각 물어보면 이 새끼 없다고 쳐. 이거 두 개 없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선들과 얘만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녹아? 여기서 녹든가 여기서 녹든가 하겠지. 그지? 만약에 대륙 지각 그러면 또 이제 얘하고 얘 없다고 쳐. 오, 여기는 여기서 녹든가 아니면 못 녹았는데 용융점이 낮아지면 여기서 녹겠네.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그렇습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튜닝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땅속 온도가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었는데 이 흰색으로 돼 있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그래프 본 적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이 용융곡선으로는 녹을 수가 없었는데 얘가 쭉 올라가면 용융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곳이 저 위에 깊이가 얕은 곳에서 발생하죠?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리로 갔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압력 감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던 것들 위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 다음부터 거의 뭐 굉장히 스탠다드한 내용들이야. 자, Q1, Q2, Q3 후딱 보고 나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지구의 플룸 구조 모식도이고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다 써있어. 그럼 이제 오른쪽 지도에서 찾을까요? 열점은 다 뜨거운 플룸 올라오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오, 하와이 많고도 졸라 많구나. 그리고 대륙에만,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륙에도 점들이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그죠?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차가운 플룸이 가라앉는 곳은 주로 해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인데 지금 여기 오른쪽 지도에는 중앙아시아 쪽까지는 표시가 좀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A는 기역에 해당한다. A가 뭔데? 여기가 아까 말한 아라비아판 있는 쪽이거든? 거기 딱 있는 자리가 홍해야, 홍해. A 자리가 뭐라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홍해란 말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뭐야? 어? 구약에 출애굽기라고 있어, 없어? 출애굽기. 있지? 그게 뭔 뜻이야?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응? 출애굽기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야? 탈출했다고. 어디를? 애굽을 탈출했다고. 애굽이 어떻게?
이집트란 뜻입니다. 그지? 이집트를 한자로 하면은 애굽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어디도 나온 줄 알아? 영화 옛날에 JSA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 송강호가 북한군으로 나오거든. 그 초소해가 이병헌이랑 같이 막 초코파이 먹고 막 지랄 하잖아. 내 조국이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런 걸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송강호가 그런 얘기 한다고. 이병헌한테 너 사람 쏴봤어? 안 쏴봤어. 너 얘기 안 된다. 자, 내래 애굽에 있을 때 사람 죽여봤어. 막 이렇게 한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무슨 뜻이야? 이집트에 있을 때란 말이야. 이집트가 옛날에 사회주의였거든.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러시아 구스런 분들이 그쪽에 파견 나가 있었단 말이야. 용병으로. 거기서도 애굽이란 말이 나온다고. 자, 아무튼 이쪽인데 홍해가 모세가 가르기 전에 모세라고 막 하면 안 되지. 모세가 꽝 해가지고 바다 가르기 전에 원래 이 바다가 갈리는 곳이야. 원래 갈리는, 그렇다고 이게 뭐 갑자기 지팡이 찍었다고 갈리는 건 아닌데 이게 아프리카판하고 아시아판하고 갈라지는 곳이란 말이야.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연결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열곡대야, 열곡대. 모세가 가른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여기도 되는데 아무튼 갈라지는 곳이야. 알겠지? 비는 어디예요? 비는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어디 비가 어디 찍혀 있는 거야? 그냥 저기 중국 쪽에 찍힌 거예요? 중앙아시아라고 하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까운데? 야, 지금 비 살짝 오른쪽 아래 한 2-3mm 아래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저기 무슨 투르크메니스탄이랑 가까워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아무튼 A는 기역에 해당한다. 차가운 풀름이 내려가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 갈라지는 곳이니까 열곡대 올라오는 곳이랑 연결된다고. 기역은 무조건 틀렸어. 열점은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열점은 고정돼 있다. 어디 고정돼 있어요? 열점은 어디에 고정돼 있다? 암석권 아래쪽에. 그래서 지금 봐. 오늘 이후로 암석권 밑에 열점의 위치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암석권이 보통 100km 정도라 그랬고요. 갈라지면 발산형 경계, 모이면 수렴형 경계라 그랬지, 그지? 응? 이렇게 갈라지는 곳 있을 수 있고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마그마의 방이 존재하는 곳도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애 때문에. 이게 열점이야. 예외도 있지만 열점은 일반적으로 암석권 아래쪽에 위치한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그지? 대신에 해령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좀 두께가 얇습니다. 해령은 좀 두께가 얇아가지고 어디까지? 마그마가 생기는 녀석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생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치면 되냐면 해령 쪽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깊이랑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이야 똑같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마그마. 어떤 게 더 깊냐? 열점 위치가 더 깊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여튼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D급밖에 없는데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이 열점에서 올라오는 애는 어디서부터 올라온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니까 2900km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D급만 맞았습니다. 거기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 줄거놓고 2900km.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2900까지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자, 그림 두 개만 볼게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은 판구조론 모델입니다. 무슨 모델? 판구조론 모델. 그럼 여기는 상부 멘틀을 어디까지 보느냐? 한 700km. 한 600에서 700km까지만 다루는 게 판구조론이고 멘틀 전체 외핵과의 경계인 2900까지 다루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열점에서 뜨거운 플룸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쌤 수업 때 얘기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대류의 수직 규모가 더 큰 이론이 뭐냐? 수직 규모가 판구조론에서는 700km밖에 되지만 플룸 구조로는 2900까지 가니까 수직 규모가 훨씬 큰 게 저 오른쪽이지. 그죠? 수평 규모는 별 차이를 안 나지만 수직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계속 얘기했던 문제들 나옵니다. Q2 마그마의 생성 과정. 이거는 그림을 단면도와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거의 한 58,000번 본 것 같지? 다 그냥 1번이에요. 나의 기억 과정에 의해 생기는 곳은 섭입되니까 C라고 해야겠고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가 그림에서 A, B, C 전부 다 현무암질 마그마. 그지? 어디만 유문암질? D만.
D가 분출하면 C랑 섞여서 안산화질.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진짜 한 58,000번 본 것 같죠? 다음 페이지 좀 더 자세히 나왔고 하나만 팁을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서 C, C'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된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가끔 좀 된 문제 중에 그거 답이 아니야. 알았어? 그건 답이 아니야. 2018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그 이후로는 이론이 아예 그냥 개정이 돼가지고 땅속 100km보다 깊은 곳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생기는 마그마 생성은 그냥 무조건 그 선지 틀린 선지야. 그런 곳은 세상에 없어. 있어도 없어. 알았어? 있어도 없어. 알았지? 그냥 그쪽은 무조건 온도가 낮아지면서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아까 말한 그럼 C'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옛날에 열점을 그렇게 해석했다니까. 2017년도에 수능 보낼 때까지. 2017년에 수능 봤으면 지금 몇 살이냐? 한 28, 9쯤 됐겠네요. 맞아. 내가 강한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생님 제자를 17년도 제자를 내가 18년부터 있었거든. 18년도에 조교로 썼다가 이 새끼가 애들한테 설명을 지가 배운 대로 해줘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천지도 선생님이 자꾸 설명을 이상하게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 그 친구를 쓴 게 걔가 지원 G2를 했던 애라서 슬픈 거는 지원 G2만 잘했어. 친구가 그 새끼는 왜 국영수를 이렇게 못하지? 맨날 보면 국영수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다. 삼수까지 해서 국민대 갔으니 병신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랬어요. 그 새끼가 조교로 오게 된 과정도 되게 웃겨. 걔 고3 때 나한테 배운 애였거든. 고3 때 배웠다가 재수할 때도 이제 나한테 도움을 받아준 애란 말이야. 근데 대학을 떨어졌대. 삼수를 하게 된 거지. 응? 그래서 그냥 안타깝다. 그러고 있었는데 서울역 화장실에서 만났잖아. 진짜 완전히 내가 봐도 이건 그냥 동네 생 노가다 아저씨처럼 그냥 이러고 가다가 수원 갈 일이 있는데 아이씨 전철 타면 졸라 막 모든 역 다 쓰니까 5분 뒤에 무궁화호 출발하는 게 있네? 그거 수원까지 바로 가거든. 가격도 별치 안 나는데 시간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타려고 가다가 빨리 옵수사 가야죠. 화장실 딱 들어갔거든. 어떤 새끼야 장병선 선생님 이러는 거야. 그게 쪽팔린 게 아니라 화장실에 모든 사람이 날 보면서 선생님 이게 나는 조용히 어떤 새끼야 딱 봤네. 조교나야. 오 그때 인생에서 진짜 제일 쪽팔린 탑 5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어. 다른 사람들의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야. 그 표정. 서울역 화장실. 아씨.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넘어서 조교 좀 해라. 했던 거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28에 왜 조교를 하고 있어? 지금 어디 회사 다니고 있겠지. 군대도 되게 늦게 갔어. 그 바람에 거의 뒷또래보다 한 2, 3년 늦게 갔지. 다 투사 갔어. 희한하지. 대학까지 영어 좀 했나 봐. 자, Q3 화성의 분류. 아유 졸라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본 문제죠, 그죠? 응? 넘어가세요. A는 무슨 함이에요? 유색광물의 함량은 많은데 SiO2 함량 SiO2 함량은 적은데 A 뭐냐 이거? 유색광물의 함량은 많아. 그렇지. SiO2가 적으면 유색광물 즉 금속 원소의 함량이 많을 테니까. 그럼 A는 현무암이야. B는 뭐예요? SiO2 함량은 거의 60% 후반대까지가.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그 화성암 표에서 현안유, 유문암이거나 반성화, 화강암이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런데 조립질 쪽이라고 앞으로 땡겨놨어, 그죠? 이렇게 이때는 되게 기발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되게 진부한 문제. 그 다음 페이지 표에다가 별표 58,000개 하시고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